그 사이에 뭐 유튜브 채팅창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걸 좀 봤는데 시크릿 주주 보려고 구독 눌렀어요 하시는 분도 보이고 남편보다 하도 영상을 더 많이 봐서 더 자주 보는 것 같다는 우리 애청자분들 글도 보입니다. 누군지 다들 아시죠?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참 팬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 발굴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. 자, 그럼 언제나 처음으로 하는 게 있죠. 시크릿 주주 투자 노트 보기 전에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은 뭘 가장 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역시나 대형주 사랑은 여전한 것 같아요. 뭐 반도체, 투톱, 인터넷주, 자동차 대표주 죄다 대형주인데 이 중에서 먼저 체크하고 싶은 종목 있으세요? 일단 뭐 제가 3개 정도 좀 골라는 봤거든요. 네. 이 중에 근데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게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주가가 좀 안 가고 있어가지고 좀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뭐 급나가지는 않습니다. 8만 원대에서 잘 지지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못 가는 이유는 결국 공급 과잉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. 요새 반도체 장비 회사들 주가는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정작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는 만약에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좀 현금 흐름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금 투자들이 좀 계속해서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물론 개인 투자분들은 많이 사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그치질 않고 있고요. 또 2분기에 들어와서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도 1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라든가 가격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뭔가 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어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이어질 악재가 아니라 저는 좀 일시적인 악재로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설비 투자를 아직은 결정은 안 했지만 아마 5월 달에 오스틴 공장 뭐 20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투자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에 수요가 너무 많고 이번에 자동차 반도체가 공급 부족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자체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이 공급 과잉으로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못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저는 있지 않을까.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SDI도 사실 이제 그 미국에 지금 LG랑 SK가 지금 같이 공장을 좀 지어놨는데 삼성만 지금 공장이 없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언제 공장 증설할까? 왜냐면 오늘 또 기후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리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좀 주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전기차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뭐 이미 관용차는 다 전기차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결국 그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, 한마디로.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데 삼성은 일단 아직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공장 짓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한번 좀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된다라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증설 기대감을 갖고 보유 한번 계속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만한 종목이 NC소프트인 것 같아요. 요즘에 이건 또 린저 씨들이 불매운동하면서 네. 100만 원이랑 점차가 멀어지더라고요. 네, 많이 또 개인 투자분들 또 워낙 빠지다 보니까 많이 사셨는데 일단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 문제 관련해서 기존의 이제 유저분들이 좀 이탈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고 두 번째가 이번에 리인지 2M이 대만과 일본에 나왔는데 흥행에서 실패를 해버렸어요. 이 부분도 좀 부담이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조금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오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원래 5월 달에 신작 게임이 나오기로 좀 했었거든요.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게 5월에 나오기도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예, 원래 5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이미 결정이 된 거거든요. 근데 갑자기 오늘 언론 보도상으로는 6월이 아니라 뭐 하반기로 갈 수도 있대요.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날짜는 결정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신작기 자꾸 이게 원래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작년 12월에 나왔어야 돼요. 정상은. 근데 그마저 5월로 연기됐는데 또 연기되니까 실망 매물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NC소프트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
예, 왜 네. 속칭 주식시장 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가려면 개인을 털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꽉 붙잡고 있어야 될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고요. NC소프트는 앞으로 나올 신작 출시 일정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야기 들어봤고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연물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크릿 주주 첫 번째 페이지는 어딘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잡아오셨네요.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낼 것 같았던 우주 항공주들이었는데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 기억나실 겁니다. 근데 그 후에 뭐 뚜렷한 모멘텀 부재 속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그래도 인류 최후의 투자 수단이자 뭐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도 언급이 되잖아요. 좀 지지부진할 때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항상 그렇지만 이게 주식 투자에서 그래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는 관심 없을 때 미리 좀 사놔야 돼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심 있을 때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비싸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데 우주항공 산업을 이제 보실 때 결국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죠. 이게 과연 앞으로 돈이 될 사업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그 이 우주항공 산업을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지금은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를 했어요. 예전에 아시겠지만 나사가 뭐 달 탐사 가고 정부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거기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 뉴 스페이스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 X라든가 또 이제 그 아마존의 이 창업자가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다 민간 기업들입니다. 이 기업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쨌든 돈이 될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투자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주 사업을 왜 하느냐? 일단 자율주행이 있어요. 왜냐하면 6G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에서 이제 그 전파를 쏴가지고 통신위성이죠. 거기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건데 지금 5G는 이 전파의 도달 거리가 너무 짧아요. 이 커버리지가. 그래서 자율주행을 만약에 하려면 정말 촘촘히 기지국을 깔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, 사실. 그래서 이 6G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위성으로 쏴주면 그 커버리지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한 번에 막 100개씩 위성을 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어차피 궁극적인 목적이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주여행 얘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고 또 맞습니다. 광물 탐사 이 우주에 엄청난 광물들이 또 묻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익 창출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광물 탐사나 우주여행은 좀 너무 먼 얘기고 한국은 인공위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체가 지금 이제 아마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 발사체 기술이 없거든요.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을 이번에 좀 뽐낸다고 하니까 10월까지는 지금 모멘텀이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한번 기업들 지금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비밀의 영역이었던 곳에 빗장이 풀리면서 돈이 왈칵 쏟아지는 분위기인데 혹시 이 섹터 안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? 네, 저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말씀드리고 예. 그 방산하면 하나 그룹이랑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기업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좀 하고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하나 시스템, 또 하나 디펜스 4개사가 우리나라 방산에서 한 40%를 차지하는데 근데 방산은 재미가 없어요. 돈은 잘 버는데 그거 가지고는 성장을 못 합니다. 매년 똑같으니까. 약간 통신회사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위성이 붙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하나그룹은 장남 김동관 사장 중심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 허브라는 조직을 좀 출범을 했습니다. 이걸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 발사체도 만들고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하나그룹 같은 이제 민간 그룹들의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면 인공위성 자체의 어떤 경쟁력은 더욱 커질 수 있고 또 당연히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의 대표적인 위성업체를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. 이번에 두 번째 시크릿 주주 노트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쪽이 컨택트 산업입니다. 먹거리, 입을거리, 마실거리 또 그것들을 유통해 줄 수 있는 곳까지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코로나19 재확산이요. 이게 네. 유통업황을 둔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져서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유통주들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백화점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만약 코로나가 완화되면 사람들이 해외로 가거든요. 해외로 지금 못 가니까 돈을 어디다 쓰냐면 백화점 가서 써요.
백화점에 이제 명품 매장 가서 돈을 쓰시고 좀 비싼 옷을 사버려요. 어차피 내가 해외여행 가서 못 쓸 돈 그냥 여기서 더 쓰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했던 제품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제품들을 씁니다. 그래서 자동차도 이 중형차가 아니라 대형차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한테 나쁠 건 아닌데,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이 코로나는 리스크 완화되고 한국도 아마 가을경에는 이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. 네. 그러면 결국 이거는 완화돼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오프라인 유통 쪽에서 가장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가 면세점하고 편의점이거든요. 이쪽도 당연히 오히려 그 코로나가 완화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유통주보다는 하반기 좋은 유통주를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주가도 굉장히 좀 저렴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쪽을 역시 뭐 지금 산다고 해서 재밌는 건 아니지만 미리 좀 대비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면세점이나 편의점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또 좁히는 문제가 남았죠. 면세점주 아니면 편의점주 안에서 특히 더 주목을 하고 계신 쪽 어딜까요? 지금 저는 좀 GS 리테일입니다. GS 예, 리테일. 편의점. 이게 BGF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BGF는 조금 올랐어요. 올랐고 GS 리테일은 좀 여전히 부진한데, 이게 이유가 뭐냐면 GS 홈쇼핑하고 이제 합병을 좀 앞두고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홈쇼핑하고 합병하니까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GS 홈쇼핑 자체적으로 현금흐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부릉이라는 배달 대행 서비스 업체가 있거든요. 그 회사 지분을 한 20% 정도를 이 GS 홈쇼핑이 인수를 해버렸어요. 네이버가 일대 주주입니다. 근데 요새 배달 대행 서비스가 엄청나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, 그 지분을 좀 확보하면서 GS 리테일이 좋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요새 편의점에서도 이제 배달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, 이 부릉이라는 업체랑 제휴를 해가지고 굉장히 손쉽게 편의점에서 집으로 배달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이미 15,000개 정도의 GS 리테일은 그 물류 거점을 좀 확보한 상태고,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편의점 사업만이 아니라 물류까지 확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합병효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GS 리테일의 앞으로의 흐름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함께했고요. 저희 빨간맛 1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